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로 확산돼서 주민도 한 명이 사망을 하고 3천여 명이 긴급 대피를 어제 새벽에 이제 피해가 컸습니다. 아침에 들었더니 속초는 뭐 거의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고성 쪽은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다고 합니다. 좋게 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온 그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이 화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노고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산불로 불안에 떨고 있을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회의가 끝나고 강원도 현장을 가볼 생각이고 바른미래당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월 3일 치러진 보궐선거가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아쉽고 쓰리쓴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이재환 후보가 와 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발에 물집이 잡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뛰어진 이재환 후보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창원을 여러 번 방문을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의 최전선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준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직자 여러분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저도 약 한 달 동안 창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화되는 거대 양당의 기성정치 구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던 뒤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던 창원 시민들이 본선거가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더니 그 사전선거 때부터는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거대 양당 구도, 양극 그 정치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심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창원 성산에서 후보 단일화 명목으로 경제 실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보궐선거에 집권 여당이 없는 참으로 희한한 선거였습니다. 창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대 양당의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 창원 경제가 죽는다, 경제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민노총 세력에게 표를 주고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또 탄핵 때 이미 파멸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특권의식과 구태정치를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그냥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제3의 길을 걷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중도개혁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청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흑수저 청년을 공천한 바른미래당에게는 절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거대 양당에게 표를 몰아주기는 했지만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 실용경제에 대한 씨앗은 확실히 뿌려놓았습니다. 불모지인 경상남도에 바른미래당의 위치도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이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도 혁신도 없이 계속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세력과 어떻게 손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거대 양당을 극복하고자 태어난 바른미래당,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춥고 배고프고 마실 물도 없으니 노예의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왜 힘든 광야로 나왔습니까? 비록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후보를 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손학규 방식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그게 손학규다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질게 뻔한데 거기 가서 숙식까지 하고 온몸으로 투신을 하면 그러면 당과 또 당 대표의 위상에 많은 상처가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정말 저를 생각하면서 말리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후보를 냈으면 최선을 다하고 당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자세, 그것이 손학규 방식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은 지지율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과 혁신이 없는 자유한국당에는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자기들은 더한 적폐를 쌓고 있으면서 집권 2년이 될 때까지도 전 정권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에 거대한 균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갑시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보다 이번 바른미래당 선거 결과에 교훈을 주는 격언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이번 보궐선거를 돌이켜봤을 때 당의 내부 분열이 항상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다당제의 불씨를 이어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한당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뿐입니다. 당을 흔들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서 전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을 지지해 주신 창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보궐선거에 열정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헌신을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